네, 이어서 뉴스이들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식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호텔로 변경되면서 준비부실과 경주의 문화적 상징적 상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경주시는 당초 지난해 5월 개최지 심사 과정에서 신라 전통미와 역사성을 갖춘 월정교를 만찬장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정부가 목조 구조물의 안전성과 대규모 인원 수용 인프라 부족으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 지난해 6월 경주가 개최지로 선정된 뒤 첨성대 동부사적지, 황룡원, 우양미술관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문화재 조사, 보안, 공사기간 문제로 모두 탈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이 만찬장으로 확정된 게 지난 1월이라고요. 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후보지를 둘러본 뒤 박물관을 최적지로 낙점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따라 국비 80억 원을 들여 박물관 중앙 마당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목조 건물을 세워 정상 만찬을 치른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각국 정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 CEO, 수행원 등 700여 명을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근데 선정 이후에 문제가 이어졌다고요. 네, 부지 확정이 좀 늦었죠. 지난 1월이라고 했으니까 행정 절차도 지연이 됐고 5월에서야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이 음. 뒤에야 겨우 착공이 이뤄졌습니다. 네. 6월 말 국회 에이펙 특히 특위위원들은 현장 점검에서 당시 20%였던 공정률을 지적하며 이 정도라면 매우 심각하다. 국가 행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해외 정상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달 4일 열린 국회 에이펙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찬장 준비의 시급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상 간 비공식 외교가 이루어지는 핵심 무대인데도 화장실이나 조리실 같은 기본 시설이 미비했고 음. 공사 진척도 더딘 탓에 플랜 B, 즉 장소 변경을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찬장 공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서 지난주 보고에서는 공정률이 95%라는 수치가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이틀 뒤인 19일 에이펙 준비위원회가 보문관광단지 내 란호텔 대연회장을 최종 만찬장으로 확정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네. 호텔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장점은 있지만 경주가 보여주려 했던 문화적 상징성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국비 80억 원이 투입된 박물관 신축 건물은 정상 만찬장으로 쓰이지 못한 채 에이펙 CEO 서밋과 연계한 기업인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음. 2년가량 임시로 활용된 뒤 철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는 완전히 바뀐 것이라면서 정상 만찬장의 의미는 없어졌다고 음. 토론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시민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반응이라고요. 네, 한 지역 택시기사는 세계적 행사를 앞두고 만찬장을 몇 번이나 바꾼 건 행정 부실의 민낯이라면서 애초에 경주 시민들은 동궁과 월지나 월정교에서 열리기를 기대했다. 음. 호텔 만찬이라니 경주의 품격이 무너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외 인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불과 한 달여를 앞두고 뒤집힌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경주가 애초 내세운 문화적 무대라는 구상이 사실상 퇴색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와는 또 별개로 1975년 국내 최초 관광단지로 출범한 경주 보문 관광단지가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50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요. 네, 한때 전국 관광객이 몰리던 대표 명소였지만 민간 투자 부재와 규제, 시대 변화 속에서 활력을 잃으며 침체의 늪에 빠졌던 보문단지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경북문화관광고사는 지난 15일 기업들과 포스트 에이펙 보문 2030 민간 투자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단지 내 10개 부지에 11개 기업이 참여해 2030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하고 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음. 이는 단순히 오래된 시설을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보문단지의 체질을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지난 4월에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때문이라고요. 네, 새롭게 도입된 복합시설지구 제도가 보문단지에 적용되면서 숙박, 상업, 휴양 오락시설을 한 건물에 함께 음.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50년 동안 단일 용도에 묶여 있던 개발 규제가 풀리면서 민간 투자의 물꼬가 열린 것인데요. 네. 즉 들어설 시설은 뭐 복합 리조트, 관광형 증류소, 체험형 상업시설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음. 몇 가지를 예로 들면 한 업체는 뭐 10년 넘게 방치된 신라 밀레니엄 파크 부지를 호텔과 글램핑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로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업체도 이 부지 내에 K 위스키 등 관광형 증류소와 복합 문화 공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뭐 경주 엑스포 대공원 인근 옛 주유소 부지에 리조트형 호텔 등 복합 상업 숙박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도 있으며 네. 특화 레스토랑과 카페 단지, 뭐 야외 레저파크, 스파 웰리스 호텔 등도 조성됩니다. 네. 뭐 경주 문화관광공사가 할 일이 많아졌겠네요. 네,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업체 11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네. 이를 바탕으로 투자 가이드라인을 내세우고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조성계획 변경 이후에는 뭐 2년 내 착공, 5년 내 준공을 원칙으로 엄정히 관리를 하는데요. 뭐 이를 불이행 시 협약을 해제하고 원상 복구, 이해 보증금 몰수 같은 강력한 제재도 따릅니다. 음. 투자 기업들은 또 지역 사회의 상생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장학금 지원이나 뭐 지역 인재 채용, 시민 할인 제도 등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여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에이펙과 관련해서 포항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숙박 크루즈 운영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포항시는 지난 19일 해수부와 함께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해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 숙소로 활용될 크루즈 운영 지원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날 현장에는 이강덕 시장과 뭐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최영숙 경북도 환경의 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을 해서 투숙객 동선이나 뭐 출입국장, 저반부두 등 운영 전반을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부두 내 선석을 구분해 투숙객 셔틀버스와 화물 차량 동선을 음. 분리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도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요? 네, 시는 항만 진입로인 영일만 대로와 배후부지 구간을 정비하고 팝업 가든, 선전탑 설치 등으로 환영 분위기 연출에 또 나섭니다. 네. 항만 내부에는 뭐 유도등과 대형 파시들을 설치해 야간 안전을 확보를 하고 방문객에게 포항의 매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재수 장관은 영일만항은 국가무역항으로서 보안을 철저히 하되 크루즈 이용객의 편의를 보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도 국내 최초 해상 크루즈 호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에이펙과 지역 행사를 연계해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선곡적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또 최근에 이슈가 된 천원주택 관련 소식인데요. 포항시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추진한 천원주택이 첫 모집에서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주거복지 효과를 넘어서 인구 유입 효과까지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예비 입주자 현장 접수에는 총 100호 모집에 854건이 몰려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청년주택 85에는 820건이 접수돼 10대 10.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데요. 네. 눈길을 끈 점은 신청자 가운데 포항 청년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젊은 층이 음. 대거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네. 뭐 이는 천원주택이 단순히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는 포항형 주거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8.5대 1, 10.3대 1 정말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최종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죠? 네, 시는 이번 모집 결과를 토대로 서류 심사와 추첨을 거쳐 오는 10월 20일 최종 입주자를 확정합니다. 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4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제공되며 앞으로 5년간 총 500호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네. 시는 이번 첫 모집에서 확인된 타지 청년들의 전입 의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역 인구 유입과 청년층 정착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음. 아울러 시는 청년주택 500호 공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생애 주기별 공공임대주택 3,5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네. 청년 신혼부부에서 출발해 다자녀 가구, 근로자, 고령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 안정, 인구 유입, 지역 활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강택 시장은 짧은 접수 기간에도 포항 청년들은 물론 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몰려 천원주택의 파급력을 입증했다며 음. 안전적 주거 기반을 통해 일자리,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포항을 청년 친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이 천원주택의 임대료 구조는 상징성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평가도 있네요.
네, 임대료가 보통 월 7만 원 수준인 LH 공공임대주택을 포항시가 재매입한 뒤 네. 약 14만 원을 시가 보전해 입주자가 하루 1,000원만 부담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네. 단순히 저렴한 집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선 인구 정책으로 기능하길 의도한 셈입니다. 네. 실제 시는 지난해 청년 징검다리 주택을 시범 운영하며 절반 이상이 외지 청년으로 채워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음. 단순한 주거복지가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인구 유입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인데 이번 천원주택 역시 같은 효과를 확대 제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전국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분명하다고요? 네, 우선 뭐 지속 가능한 재정 투입 여부가 문제입니다. 음. 매입 보전 비용을 계속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또 임대주택 입주만으로는 청년 정착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자리나 문화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포항시 정책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청년 인구를 늘리는 해결책으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일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